의사들이 절대 먼저 말안해주는 건강검진 항목 7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정보. 이번 시간에는 의사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건강검진 항목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며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죠? 하지만 모든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돈 낭비는 물론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특정 검사들이 과도한 방사선 노출, 불필요한 추가 검사 유발, 낮은 정확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굳이 권하지 않는다는 건강검진 항목 7가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PET-CT 검사입니다. PET-CT는 분명 암 진단과 병기 설정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는 특징을 이용해 몸속의 암 위치를 찾아내는 최첨단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이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권장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방사선 피폭량 때문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에 비하면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을 한 번에 쬐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PET-CT가 워낙 민감해서 아주 작은 염증이나 양성 종양, 심지어 생화학적인 변화까지 감지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으로 나와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다른 추가 검사들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고 건강하며 특별한 암 위험 요인이 없는 분들에게는 PET-CT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검사로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PET-C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불필요한 CT 및 MRI 검사입니다. 특히 복부 CT의 경우가 그런데요. 복부 CT는 장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만 위나 대장 내시경, 그리고 복부 초음파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복부 CT를 추가하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될 뿐이죠. 예를 들어 위장 관련 불편함이 있다면 위내시경이 훨씬 정확하게 위 점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장도 마찬가지고요. 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췌장,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의 이상 유무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검사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복부 CT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허리 CT나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마비 증상 같은 이상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허리 CT MRI를 찍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만 대부분은 자세 불균형이나 근육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심각한 디스크나 척추 질환은 드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작은 퇴행성 변화나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 발견될 수 있고 이는 자칫 과도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CT나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뇌 CT는 뇌 MRI나 뇌 MRA에 비해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같은 질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CT는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방사선 누적량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CT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위장 조영술입니다. 과거에는 위내시경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위장 질환을 진단하는 주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위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를 마신 후 엑스레이를 찍어 위의 모양이나 점막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로는 작은 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조직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결국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직접 위 점막을 눈으로 보면서 염증, 궤양, 용종, 심지어 초기 암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바로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위장 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종양표시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종종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되곤 합니다. 혈액검사 한 번으로 암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솔깃하시죠? 하지만 종양표시자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암 표지자인 AFP는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을 때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전립선암 표지자인 PSA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때문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암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암에서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표지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암이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종양 표지자 검사만 믿고 안심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하거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암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로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단독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암 검진은 각 암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 심장 비대, 선천성 심장 기형, 심근경색 후유증 등 다양한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심혈관계 질환 병력이 없고 평소 흉통이나 호흡곤란, 심계항진 같은 심장 관련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심장 건강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검사들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가족력이 있는 등 심장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심장 초음파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번 받아보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과잉 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선별적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안티에이징 검사,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건강검진 항목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검사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검사는 노화와 관련된 특정 호르몬, 수치나 영양 상태 등을 분석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건강 상태 개선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노화를 늦추는 데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유전자를 분석하여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를 예측하거나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질병 위험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단지 확률을 보여줄 뿐 실제 질병 발생 여부를 100%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거나 의학적으로 그 유용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가족력과 현재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이 굳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건강검진 항목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검사들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각 검사마다 명확한 의학적 적응증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라는 포괄적인 목적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또는 과도하게 받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명한 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력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대라면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정도가 적절하며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5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필수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대사질환 및 암 검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지 않고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검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검사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